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여러 성씨들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한편의 거대한 역사 소설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이야기는요,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길고 장대한 서사를 가진 한 가문, 바로 경주 이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득한 신화의 시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0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이 명가의 비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지금 당장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중에 이 씨 성을 가진 분, 정말 한 명쯤은 꼭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 씨는 대한민국에서 김 씨 다음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흔한 성씨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성씨인데 그 시작은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에 이 씨가 정말 많잖아요. 전주 이 씨, 광주 이 씨, 한산 이 씨, 그 수많은 이 씨들 중에서 가장 먼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말 그대로 원조 이 씨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네, 바로 경주 이 씨입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역사는요, 무려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200년도 아니고 2000년입니다. 거의 한 나라의 역사와 맞먹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도대체 경주 이 씨는 어떻게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원래 모든 위대한 이야기들은 그 시작부터가 좀 남다르잖아요. 경주 이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조상, 그러니까 시조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분, 경주 이 씨의 시조, 이알평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기원전 117년에 경주에 있는 표암봉,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박바위라고 부르는 곳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당시 진안 땅에 있던 6마을 중에 으뜸이었던 알천 양산촌의 촌장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의 탄생을 이끌게 됩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다들 들어본 적 있죠? 신라 건국신화. 바로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이알평이 있었습니다. 다른 5촌장들을 이끌고 우물가에서 신비한 보랏빛 알을 발견하고 그 알에서 나온 아이, 박혁거세를 길러서 신라의 첫 번째 왕으로 만든 인물. 그야말로 킹메이커였던 셈이죠. 그리고 한 100년쯤 뒤에 신라 3대 유리왕이 이알평의 공을 높이 사서 이씨라는 성을 내려주었고 바로 이때부터 경주 이씨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알평은 단순히 왕 한 명을 세운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신라의 아주 독특한 정치 시스템이죠. 화백회의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만장일치 제도였거든요. 2000년도 더 된 옛날에 이런 합의의 정치를 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위대하게 시작된 경주 이씨 가문에도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시조 이알평 이후 족보에서 무려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기록이 그냥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문 최대의 위기였죠. 이대로 역사가 끊기는가 싶었을 때 이 기나긴 공백을 메우고 흩어진 역사를 다시 하나로 이은 영웅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운데 시조라는 뜻의 중시조, 이거명입니다. 신라 말에 소판이라는 꽤 높은 벼슬을 지낸 진골 귀족이었는데요. 이분이 1000년간의 끊어진 계보를 다시 잇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덕분에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경주 이씨들은 시조 이알평의 아주 먼 후손이면서 동시에 중시조 이거명의 직계 후손이 되는 거죠. 만약 이분이 없었다면 2000년의 역사는 아마 연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거명 덕분에 가문이 다시 일어서고 그 후손들은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면서 여러 갈래로 나뉘게 돼요. 이걸 분파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익제공파, 상서공파, 국당공파 이 세 분파가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배출하면서 경주 이씨를 대표하는 빅3 명문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바로 익제공파를 연 이재현입니다. 이분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뭐랄까 슈퍼스타 같은 분이었어요. 학자로서도 외교관으로서도 최고였는데 특히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원나라가 고려를 아예 우리 땅으로 합쳐버리겠다고 했을 때 논리적인 외교술 하나로 이걸 막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를 구한 거죠. 그분의 추상화가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니까 그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사람만 괜찮으면 됐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정말 멋진 말이죠? 이 말은 사육신 중 한 명인 박팽년이 가난한 선비를 사위로 맞으면서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 사위가 좀 전에 이야기한 이재연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아주 신비하고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탄생하게 돼요. 바로 8마리 자라라는 뜻의 팔별 이야기입니다. 사위였던 이공린이 어느 날 꿈에서 계시를 받고 장모님이 요리하려던 자라 8마리를 살려줬대요. 그런데 그 후에 정말 신기하게도 아들 8명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모두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써서 팔문지양이라고 불리며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익제공파 후손들 중에는 이 전설 때문에 자라고기를 먹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참 흥미롭죠? 자, 경주 이씨 가문의 영향력은 고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대는 조선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으로 이어지죠.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경주 이씨 인물들은 늘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성과 한음 이야기, 우리한테 너무나 친숙하잖아요? 바로 그 주인공 백사 이항복. 이분 역시 경주이 씨, 그중에서도 상서공파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재치 넘치는 장난꾸러기 오성이지만 사실 그는 임진왜란이라는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 속에서 국방부 장관격인 병조판서를 5번이나 맡으며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재상이었습니다. 시간은 더 흘러 우리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일제강점기로 갑니다. 대대로 이어진 명문가로서 막대한 부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그 모든 걸 버리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회영 6형제입니다. 훗날 초대 부통령이 되는 이시영 선생을 포함한 이 6형제는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만주로 건너가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길러냈습니다. 나라를 세웠던 시조 이할평의 정신이 2000년 뒤 나라를 잃은 후손들에게서 다시 타오른 것 같지 않으세요? 한 가문의 희생이 나라를 되찾는 불씨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이 땅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신화를 쓴 인물도 바로 경주 이씨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네, 삼성그룹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입니다. 시조가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닦았던 것처럼 그는 가문의 DNA에 새겨진 개척 정신과 리더십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닦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돌아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한 명의 촌장에서 시작해서 신라의 건국공신, 고려를 구한 외교가, 조선의 명재상, 나라를 되찾으려 모든 것을 바친 독립운동가,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을 관통하면서 경주이 씨는 그야말로 한국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이자 역사를 만든 주역이었습니다. 2000년,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시간이죠. 이 기나긴 세월 동안 한 가문이 지켜온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단순히 핏줄을 잇는 것을 넘어서 나라를 세우고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고 또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 있었던 책임감의 유산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경주이 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가문과 역사,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의 진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